이게 히스토리가 있어요. 20대 초반인 딸도 분양을 받고 엄마가 또 분양을 받고 할머니까지 3대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양까지 받았는데 이호실은 엄마가 사회초년생 딸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던 거고 그냥 9억 정도가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냥. 옆에 호실은 할머니가 등기부를 보면 50년생인데 네. 이것도 분양을 받았던 거예요. 이 물건도 손해보는 금액이 약 8억에서 9억 정도. 두 호실만 합쳐도 이게 15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 한 상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겠네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전부 다 분양이 됐으니까. 1층은 거의 다 공실이에요. 근데 이걸 다 분양을 받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공실 같아 보여도 다 주인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진짜 이 종합농원 보면 혹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니까요. 혹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분양한 지은 사람, 분양 받은 사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 야, 한순간에 날아간다니까. 네, 부기님 오늘은 저희가 거북섬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가 시흥시에서 5,600억 원의 금액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뒤에도 보면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상가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지 포카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통계청에서 집계한 바로 따르면 87%의 공실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거의 상가 10개당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공실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것은 거의 100% 공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제가 머니인사이드라는 채널에서 이제 거북섬의 공실 현황에 대해서 촬영까지 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이 무려 44건이 있는데 44건. 낙찰가율이 10%대입니다. 10%요? 그러면은 10분의 1 가격으로 가져간다는 뜻이잖아요. 9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진 현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낙찰된 물건 그리고 진행 중인 물건의 가치 판단까지 해드리면서 거북섬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주변의 느낌을 보면 이래요. 시흥시에 하늘에서 바라보면 거북이 모양 띄고 있고 저희 바로 앞쪽으로 보면 저희 인공 웨이브파크 아시아 최대 인공으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웨이브파크도 있고 저기 반대쪽 넘어가면 아쿠아 펫존 해가지고 수중 식물들을 관람하고 구입도 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고 저기 뒤쪽으로 보면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 해가지고 네. 저런 도생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지는 현재 10%대의 낙찰된 물건도 있고 진행 중인 물건도 있어요. 그거를 지금 한번 보러 갈 건데 무려 9억짜리가 1억 7천 정도에 낙찰된 것들도 있어서 그걸 한번 볼 건데 가기 전에 지금 이 느낌을 보면 공실이 되게 많죠. 근데 이 공실이 진짜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왜요? 들어요. 왜요? 왜냐면 정말 길에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수준이고요. 유동 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가들도 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주거 환경이 좀 차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기대하는 건 저 뒤에 아파트들이 전부 다 들어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좀 많이 하게 돼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솔직히 우리가 이 여름에 오면 저기 물이 파도가 치면서 네. 서핑을 많이 하긴 해요. 사람들이 아예 없진 않아요. 네. 그리고 저도 여름에는 한번 놀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던 터라 네. 지금 분위기만으로 완전히 뭐 이걸 죽었다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긴 합니다. 지금 이 물건지 바로 앞에 있는 네. 지금 여기도 보면 전부 공실이죠. 제일 좋은 자리가. 그쵸. 이 자리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다 공실. 제일 좋은 자리가 공실이고 시흥 거북섬의 거의 메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여기 바로 오른쪽에 가장 최근에 전용평수 13평 감정 가격 8억 5천만 원짜리가 얼마에 낙찰됐을 것 같아요? 13평. 13평이면 그래도 한 공실 따지면은 거의 그렇죠. 최저가에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유찰이 돼서 6회차에 2명이 들어와서 낙찰이 됐고 2등 입찰 가격은 1억 4천만 원대였어요. 낙찰이 작년 12월 17일 날 됐으니까 지금 촬영 시점으로부터 보면 한 4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임대가 맞춰져 있는지 아닌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분양가를 9억 10억에 사셨으면은 뭐 임차를 못 맞출 수는 있어도 그래도 1억 6천 이 정도에 맞췄으면 어떻게든 어떤 업종이든 좀 싸게 내놓을 수 있잖아요, 임차를. 그래서 맞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기 벽에 보면 원래는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와, 이 조감도만 보면 엄청 멋있다.
그쵸? 와, 한국에 와.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혹하는 조감도긴 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아마 서핑장이 하와이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1년 내내 쓸 수 있는데 이게 1년 내내 쓸 수 없다 보니 약간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야, 진짜 이 조감농 보면 혹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니까요. 혹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제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저게 보니타가라고 해서 네. 해양 레포츠 복합 스트리트 몰 해가지고 아. 우리 어떤 신도시 가면 어떤 스트리트 몰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 할 거라고 아주 대형으로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머니 인사이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저쪽 가면 아직까지는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너무 그 물과 관련된 업종만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지금 그럼 못 쓰는 계절만 해도 반년이 넘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 이 물건입니다, 지금. 아, 여기에요? 이 보이지?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 1억 6천만 원에 낙찰된 물건이에요. 보증금 1,000에 월세 60만 원. 임대인 직접 해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지금 5개월째 임대가 못 맞춰진 거고 60만 원이면 평당 5만 원인 5만 거잖아요. 원, 그쵸. 물론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가 대비해서는 저렴하게 받으셨는데 현재 공실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메인 상권 앞쪽으로 딱 나오면 현재 물건지 낙찰 받은 거 반대쪽으로 신축 물건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네. 왼쪽으로는 스트리트몰 그리고 거북섬이 정면에 있는 곳 되겠어요. 아마 근데 지금 이 물건 받으신 분은 이 상가 내에서는 제일 좋은 거라고 받으셨을 거예요. 아, 그쵸. 왜냐하면 아파트 들어오지 스트리트몰에 초입이지 그쵸. 웨이브파크 초입이지 그런데 1억 6천? 괜찮죠. 싸다라고 괜찮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영상 마지막에 네. 이런 상가를 투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요. 주거용 물건과 상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래서 꼭 시청해 주시면 과연 우리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또는 내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저쪽 섹터로 옮겨가 보시죠. 네. 우리가 들어오는데 외에 바깥쪽도 한번 돌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아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죠. 네, 진짜 잘 지었어요. 제가 지금 경매물건지 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차를 타고 이 전반적인 느낌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가고 있으면 있죠. 호텔도 있죠. 호텔도 너무 예뻐요. 개인적으로 와보고 싶긴 하거든요. 이거 웨이브파크 뒤쪽에 있는 바다 조망이 되는 곳인데 지금 이 왼쪽을 보면 이쪽에 1층이 다 공실이죠. 전부 공실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바로 오른쪽 1층도 보면 전부 공실. 와, 진짜 어떡하지? 이 건물이 전부 공실, 거의 다 공실이에요. 지금 오른쪽도 보면 전부 다 공실이지. 채워진 상가가 없어요, 진짜로. 아, 근데 이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조금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1층 나왔는데 1층이 거의 다 지금 공실이긴 하거든요. 공실이 되게 많죠. 와, 이게 다 공실이 언제 차 이게? 이게 뭔가 주거 하는 게 들어온다고 해서 해결될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오 이렇게 걷는 길이 있구나. 아, 이게 영상에 지금 잘 안 당기는데요. 여기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앉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저기는 아마 해안가로 나가는 다리가 있으면서 요트 선착장들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큰 건물이 마린 선셋 101이라는 이 큰 건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 자리야말로 네. 정말 다 차 있을 법한 그쵸. 정말 좋은 자리인데 와, 이게 이럴 수가 있구나. 아, 이게 다 하나하나 보면 엄청 신경 써서 지은 게 느껴지거든요. 건물이 하나하나 안 예쁜 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공실이 많으니까 많이 안타깝고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말로 아마 관광객이 많이 없으니까 저렴하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서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꼭 한번 와서 이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야, 근데 와, 너무 썰렁하긴 하네요. 이 짱이 너무 좋은데 느낌이. 여기 1박에 12만 원 정도 한대요. 1박에 12만 원?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호텔급 치고는 1박에 12만 원이면 더 이상 낮출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저도 뭐 시설 유지비라든지 뭐 관리비 같은 거 생각하면은 딱 저 정도가 최저가가 아닐까, 여기서 낼 수 있는. 마린 선셋. 와, 이거 이렇게 우편함 꽂혀 있는 건 다 공실이잖아. 우편함 꽂혀 있는 건 다 공실이라고 보면 되거든. 아, 여기는 진짜 거의 황금호실일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만약에 완전, 여기가 그치, 잘 됐다면. 완전 여기가 제일 대박 호실인 거지. 그러니까요. 안타깝다. 전부 공실이다. 여기는 진짜. 여기는 진짜 못 채울 것 같긴 한데? 오션 웨이브 축 준공했는데
아이고 어떡해. 자, 일단 물건지에 있는 그 거북선 기점으로 해서 왼쪽 편에 있는 곳으로 왔어요. 지금 바깥쪽 라인은 전부 다 공실이고 지금 오른쪽 여기도 공실이죠. 네. 왼쪽 편도 현재 이렇게 1층은 거의 다 공실이에요. 아이고야, 진짜 조심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걸 다 분양을 받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공실 같아 보여도 다 주인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주변에 어쨌든 지금 느낌 보면 지금 반대쪽도 보면 다 공실이지. 만만치 않아요. 다 공실 같은데 지금 공실이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기 있죠. 저기 네. 저기가 아쿠아 펜랜드거든. 아. 저 큰 네모난 게. 네네. 근데 저기도 가면 1층이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 다 공실이긴 하거든. 근데 퍼스트 에비뉴 지금 오른쪽 이 건물을 보면 이게 아마 제일 먼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아 여기는 그나마 좀 몇 개가 채워져 있죠. 네. 여기에 있는 물건, 현재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와 있고 여기에 몇 개 호실이 낙찰이 됐어요. 아 여기는 또 약간 다르네요 분위기가. 조금 다르. 그나마 여기 있는 곳 중에 공실의 전체 90%의 10%를 채우고 있는 곳인 것 같긴 해요. 일단 반대쪽 또 다른 상가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곳 왔는데, 이쪽에는 근데 제가 지금 손품을 파다 보니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어요. 20대 초반인 딸도 분양을 받고 엄마가 또 분양을 받고 할머니까지 3대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양까지 받았는데 정말 10몇 억이 그냥 날아가게 된 상황까지 있긴 한데요. 근데 지금 여기 도착했는데 지금 퍼스트 에비뉴 1차에 지금 저거 보이시죠? BS 이게 1억 6천만 원 정도에 낙찰된 거예요. 여기가 낙찰된 건데. 7억 5천만 원짜리가 1억 6천에 낙찰된 건데 네. 아직도 그럼 임차 못 맞추죠. 이거 뭐 맞출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주거용은 정말 싸게 낙찰 받으면 어떻게든 싸게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상가는 절대 싸다고 해서 낙찰 받으면 안 돼. 이거 보니까 납득이 가요 진짜. 현재 감정 가격 9억 7천만 원짜리가 6회째까지 유찰돼서 1억 6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물건 한번 보러 갈게요. 저쪽 가보자. 지금 안쪽에 다 공실인데 여기 와, 인포메이션에 2층 213호 하나 있다. 이거랑 이거 봐봐. 이거랑 왼쪽에 우편함 봐봐. 이게 관리비 다 싸. 이거 다 공실 뭐 보나 안 보나 이렇다는 건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은 여기. 128호 여기에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갔다고 하는 건데, 이 호실이랑 이 호실이 진행 중인 물건이고 네. 이 호실은 낙찰이 됐어요. 여기는 됐어요? 감정 가격 9억짜리가 1억 7천에 낙찰됐어요. 1억 7천에. 1억 7천에 낙찰됐는데 아직도 공실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가 같은 경우에 싸다고 해서 덜컥 낙찰 받으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받으신 분이 더 먼 미래 가치를 보고 어차피 1억 7천에 낙찰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90% 정도, 1억 5천 정도 나오면 한 달 이자야 40만 원, 50만 원이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 견디면 500, 10년 동안 공실이라도 5천 정도니 9억짜리를 내가 정말 싸게 샀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렇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 다 올라오고 또 여름 되고 조금씩 그래도 차면 느낌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투자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황은 이러하다는 것과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무서운 게 있었어요. 기존에 낙찰할 이호 씨는 네. 엄마와 딸이 낙찰을 매입을 했어요. 전 분양받을 때. 여기를요?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대출을 딸 이름으로 받았어. 근데 분양가 10억이었고 근저당이 7억 되니까 6억 정도가 정상의 대출 금액이라고 하면, 이게 연대보증으로 만약에 하면 그냥 낙찰이 1억 6천 정도 됐잖아요. 그럼 얼마가 날아간 거야? 그동안 취등록세 이자까지 합치면 그냥 9억 정도가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호실은 엄마가 사회초년생 딸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던 거고, 이 옆에 호실은 할머니가 등기부를 보면 50년생인데 네. 이것도 분양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이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인데 얼마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물건도 손해보는 금액이 약 8억에서 9억 정도. 두 호실만 합쳐도 이게 15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금액이 15억이 넘어가는 현장인 거예요. 이게는 뭐 분양한 지은 사람, 분양 받은 사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여기도 진짜 맞춰진 게 없어요. 이런 인포메이션 간판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굉장히 정말 말도 안 되게 유찰이 된 9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진
경매 상가 물건을 봤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 마지막 그 상가를 보면서 분양받은 마음이 얼마나 또 희망을 가지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좀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건 단순히 시향이 아니고 현재 경매 진행 물건으로 진행 중인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어쨌든 지금 경매로 44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물건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준공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견디다가 준공이 다 떨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로 다 안 나온 거고, 아마 경매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가라는 게 저렴하게 낙찰이 되면 그 시세에 맞게 임대료가 나오게 되면은 또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은 월세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상권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로 넘어가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상권이 조금이나마 활성화된다면 분양 받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돼요. 분양 상가 중에서도 잘 된 상가들도 조금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을 보고 분양을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잘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아까도 봤겠지만 조감도와 분양 업체들이 말하는 계획만 보면은 너무 좋아 보이긴 해요. 너무 좋아 보여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가르쳐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투자하는 사람이 수요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는 너무 호전적인 미래만 그리면 안 될 것이고, 근데 두 번째는 일반인 입장에서 그걸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쵸. 그런데 분양사가 만약에 과대 광고를 한 거라면, 최근은 아니지만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이 있어요. 어떤 만약 발명? 분양받은 사람이 사기 분양임을 주장을 해서 실제로 사기 분양이 인식이 돼서 계약이 파기됐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양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라고 판단이 났었는데, 그때는 분양하는 사람 팜플렛이 확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평균 시세보다 2배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과대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돼서 계약 취소까지 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분양하는 사람이 확정적인 수익으로 될 수 있다라고 과대 광고를 했다면, 그러한 자료들을 잘 모아두고 현실과 너무 판이하게 달랐을 때는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분양 광고사에서 말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들만 믿고 투자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보통 상가 분양만 봐도 정말 성공적인 그 이야기들만 써놓잖아요. 그렇게 해야 분양이 또 잘 될 수밖에 맞아요, 없기 맞아요.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마음은 또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분양사도 피해를 안 보고 분양 받은 사람도 피해를 안 보고 하려면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담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실이 많은 지역, 그리고 경매 매물이 미친 듯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을 경매 매물 위주로 낙찰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장 최저가로 낙찰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봤으니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북섬 실제로 와보니까 날씨 풀리면 저 여름에 좀 서핑 같은 것도 활성화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날씨 좋을 때 맞춰가지고 바닷가도 구경하고 서핑도 하시고 또 좋은 좀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깨끗한 시설과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이라서 주차도 편하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날씨가 풀렸을 때 여러분들 한 번씩 그래도 방문하시기에는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또 놀러 오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날씨 따뜻해지면 한 번 더 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의 최전방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현장들,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현장들을 찾아가서 정확한 팩트와 투자 포인트까지, 사실까지 전달해 드리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파일럿의 파이트 팔콘 부동산 캐스터 부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